짜장면을 먹고 롤러장 가고, 골목길에선 달고나 뻥튀기 사 먹고, 문방구에선 아폴로 사 먹던 시절, 기름진 후루룩 소리, 추억이 입속으로. 혹시 그 시절 그 짜장면? 지금도 그립지 않으신가요? 어릴 적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동네 목욕탕에 다녀오면 그 다음 코스는 항상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중화원. 중국집 입구엔 나무 원형이 여러 개 연결된 긴 발이 있었죠. 찰랑찰랑 소리를 내며 옆으로 밀고 안으로 들어서면 세상 제일 좋은 일이 시작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그 짜장면 한 그릇은 600원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이 나오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젓가락을 들어 정성껏 면을 비벼주셨어요. 그 위에 항상 올라가 있던 완두콩. 그때는 왜 있는지도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마저도 정이었고 작은 고명 하나가 마치 보석처럼 느껴졌죠. 짜장면을 비빌 때 기름기 가득한 윤기가 면을 감싸며 짜장면 전체가 반짝거렸어요. 한 젓가락 입에 넣었을 때 그 안에서 고기 한 점이라도 씹히면 온몸의 세포가 그 고기에 집중되는 것 같았죠. 볶은 양파도 달았고 단무지를 춘장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안이 참 깔끔해졌어요. 그 시절 중화원의 짜장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보상이자 마음의 위로였어요. 졸업식 날도 늘 그랬어요. 꽃다발보다 상장보다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가는 날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먼저였죠. 가족들과 함께 중화원에 앉아 면을 후루룩 먹던 그 풍경. 지금도 눈에 서네요. 이사하는 날도 빠지지 않았어요. 집은 어수선하고 짐은 박스째 쌓여 있었지만 짜장면부터 먹을까? 그 한마디에 모두가 힘이 났죠. 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먹던 짜장면. 그 간단한 한 끼가 어쩌면 우리 가족을 이어주는 끈이었는지도 몰라요. 짜장면 배달은 철가방에 담겨왔죠. 어릴 땐 그 안에 몇 그릇이나 들어있을지 상상도 못했어요. 더 신기했던 건 무거운 철가방을 한 손으로 들고 다른 손으로는 오토바이를 몰며 골목골목 배달하던 아저씨의 모습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저걸 들고 균형을 잡지? 하며 감탄했죠. 조금 더 자라 대학교에 들어가고 나선 당구장이라는 또 다른 짜장면 공간이 생겼어요. 짜장면 콜? 그 말이 나오면 이미 입안에 군침이 돌았죠. 게임 중간중간 젓가락으로 먹을 때 그 맛은 뭐라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특히 당구장 게임비와 짜장면 값을 같이 내기 할 때 마지막 쿠션을 성공시키면 그 쾌감은 배가 됐죠. 지금은 짜장면이 흔하고 배달 앱으로 몇 번만 누르면 금방 도착하지만 그 시절의 짜장면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끼였어요. 맛있게 비벼주시던 할아버지의 손, 신문지 위에서 나눠 먹던 이사 날의 저녁, 당구장 한편에서 허겁지겁 먹던 그 한 젓가락까지 그 모든 순간이 지금도 마음속 깊이 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짜장면 한 그릇에 담긴 추억이 있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 따뜻한 기억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유로댄스가 울리면 그날이 떠오른다. 롤라장 문이 열리면 터질 듯한 음악 소리. 그 중에서도 런던 보이즈의 I'm gonna give my heart, I'm gonna give my heart. 그 한 구절이 울려 퍼지면 우리는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지. 중학교 2학년 겨울이었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랑 주말마다 롤라장을 갔었지. 그날도 예배 끝나고 같이 갔는데 지민이가 나왔다는 얘기에 심장이 막 뛰더라. 같은 반이지만 말도 제대로 못 해봤거든. 무스로 머리도 만지고 나갔어. 입장료는 1,500원을 내고 들어갔어. 신발이 전시된 진열장 앞에서 신발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롤라 끈을 바짝 매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지민이가 벽에 기대서 서 있더라. 잘 못하는 표정이었어. 나는 그걸 멀리서 한참 쳐다보다가 용기 내서 다가갔어.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지. 지민이는 살짝 놀라더니 천천히 내 손을 잡았어. 그 순간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은 땀으로 흥건했지만 지민이는 웃으면서 내 손을 꼭 잡아줬어. 벽 따라 천천히 한 바퀴 돌면서 진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롤라는 타는 것보다 멈추는 게 더 어려웠어. 브레이크 쓰는 법도 몰랐거든. 그래서 그냥 벽으로 쿵 부딪혔어.
그게 나름대로 멈추는 기술이었지. 가끔은 처음 보는 애가 허우적거리다가 갑자기 나한테 매달리기도 했는데 괜찮다고 웃으며 손잡아줬지. 그게 로라장이었어. 그러다 전설 같은 형들이 등장하면 분위기가 싹 바뀌었지. 브레이크가 없는 선수용 로라 신고, 뒤로 타며 회전하고, 양발을 밖으로 벌려서 앞으로 가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타고 싶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지. 그리고 다음 주 남자애들끼리만 넷이서 로라장에 갔던 날이었어. 우리는 평소처럼 허세 부리며 누가 더 잘 타나 시합하듯 탔었지. 그때 반대편에서 처음 보는 여자애들 무리가 들어왔어. 진짜 예뻤어. 웃는 것도 조용했고 옷도 다 이쁘게 입었었지. 신경 안 쓰는 척하면서 자꾸 그쪽 근처만 맴돌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랑 빙글 돌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거야. 나는 뒤로 약간 밀렸고 그 애는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본능적으로 팔을 뻗어 받쳐줬어. 어색하게 눈 마주치고 그 애가 작게 웃으면서 미안이라 말하고 난 괜찮다고 말하고 고개를 휙 돌렸는데 뒤에서 내 친구들이 킥킥대며 야 뭐야. 그 후로 그의 무리랑 우리 무리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았어. 말은 없었지만 속도도 비슷했고 눈도 몇 번 마주쳤어. 그날 이후 그 애를 다시 본 적은 없지만 그 부딪힘 그 짧은 웃음 다시 못 본 아쉬움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 지금은 로라장도 거의 사라졌고 지민이와도 연락은 끊겼지만 가끔 유로댄스 음악이 들리면 그날의 공기와 그녀의 손이 떠올라. 그 시절 로라장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줘.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할게. 숨도 못 쉬는 순간 이건 마치 전쟁이야. 달고나가 불에 닿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다. 어릴 적 우리 동네는 마치 작은 나라 같았다. 골목은 국경선이고 구멍가게는 대통령 집무실이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의 인기정책 1호는 단연 달고나였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 우리는 작은 동전 하나를 손에 쥐고 뛰어갔다. 골목 끝에 있는 철제 리어카. 덥수룩한 수염에 파란 반팔 런닝을 입은 아저씨는 늘 부채질을 하며 작은 국자에 설탕을 넣었다. 거기에 소다를 살짝 그 순간 마법이 시작됐다. 부풀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다. 설탕 덩어리가 거품을 물고 부풀어 오르면 아저씨는 주물쇠로 납작하게 눌렀다. 그 위에 별, 우산, 하트 같은 모양을 콱 찍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였다. 모양 안 부수고 따내면 하나 더 줄게. 우린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엄숙해졌다. 바늘을 하나 받아들고 달고나 가장자리를 조심스럽게 긁었다. 우산은 악명 높은 난이도였다. 별은 중급자 코스. 성공하면 온 동네가 영웅을 알아봤고 실패하면 고개 숙이고 돌아가야 했다. 나는 유난히 달고나를 잘 따는 아이였다. 친구들은 날 달고나 장인이라고 불렀다. 리어카 옆에서 내가 모양 하나를 성공시키면 옆 동네 아이들도 나를 구경했다. 오, 저 형은 진짜다. 그런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설이 등장했다. 우산 모양을 연달아 3번 성공시키면 달고나 금배지를 준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건 아저씨가 직접 만든 작은 노란 버튼 배지였다. 동네에 단 한 명, 그것도 작년에 서울로 이사간 선배 형만 받았다는 그 배지. 도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첫날 성공. 둘째 날도 성공. 그리고 마지막 날 나는 아이들 틈에 둘러싸여 다시 국자 앞에 섰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손은 떨렸다. 마지막 우산 모양의 경계선은 너무 얇았다. 바늘 끝이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다. 조심 또 조심. 마지막 곡선을 따라가는 순간 바늘이 딱 소리를 냈다. 부러졌다. 달고나 위엔 쩍 금이가 있었다. 다들 숨을 죽였고 나도 몇 초간 아무 말 못했다. 아저씨가 나를 빤히 보더니 한마디 하셨다. 자식 잘했다. 그래도 너처럼 정성껏 하는 애는 처음 본다. 그러곤 주머니에서 노란 배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셨다. 이건 기술보다 마음이 예뻐서 주는 거다. 그날 이후 나는 배지를 가슴에 달고 다녔다. 누구도 그걸 흉보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너 진짜 어떻게 딴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정성으로. 그런데 시간이 흘러 세상이 바뀌고 골목도 사라지고 리어카도 없어졌지만 나는 아직도 그 배지를 가지고 있다. 어느 날 내 딸이 물었다. 아빠 이거 뭐야?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다. 이건 아빠가 어릴 때 실패했는데도 받은 상이란다. 실패했는데 상을 줘?
그래, 그땐 그게 더 귀했거든. 딸아이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그리고 말했다. 요즘 세상에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는 생각했다. 어쩌면 달고나보다 더 달콤했던 건 바로 그 마음이었는지도 모른다고. 다들 귀마가 뻥이요. 뻥. 겨울 골목을 울리던 그 한 방의 소리. 혹시 기억하시나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뒤섞이던 그 순간을요. 그 시절 겨울이면 동네 골목 끝에 뻥튀기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엄마 치마를 꼭 잡고 엄마 쌀 좀 줘. 뻥튀기 해먹게 하며 졸라대던 어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뻥튀기라 하면 하얗고 동그란 예쁜 쌀 뻥튀기만 떠올리지만 그 당시에는 쌀, 강냉이, 떡국, 검은 콩 등 참 다양한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내가 가져온 재료를 알루미늄 통에 담고 단맛을 내는 하얀 가루를 반 숟갈 넣은 뒤 아저씨는 순서대로 일렬로 줄을 세웠습니다. 내 차례가 언제 올까 목을 빼고 기다리던 그 설렘. 그 통은 케찹 대용량 통만 한 크기였고 안쪽은 색바랜 황금빛이 반짝였지만 겉면은 불그스름한 흑갈색으로 그을려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나무로 불을 지피고 묵직한 통을 천천히 계속 돌렸습니다. 통 속에서 재료가 점점 달궈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저씨가 일어나 마침내 쇠막대기를 꽂아 힘껏 당기면 뻥! 폭죽 같은 소리와 함께 하얀 연기, 그리고 골목 가득 퍼지는 고소한 향기. 아이들은 귀를 막으면서도 눈을 반짝이며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긴 철망 끝에 천주머니에서 하얗게 부풀어 오른 뻥튀기가 우르르 쏟아져 나올 때면 제 입은 절로 크게 벌어졌죠. 망 끝이나 받침대에 남은 몇 알은 구경꾼들에게 주어지는 보너스였고 그걸 집어 먹는 순간 따끈따끈하고 달짝지근한 게 그건 진짜 꿀맛이었습니다. 혹시 쌀뻥튀기를 바가지째 퍼서 먹던 기억 있으신가요? 저는 참지 못하고 바가지를 통째로 들고 입을 깊숙이 넣어 한 입 크게 먹었는데 그만 콧구멍에 뻥튀기가 쏙 들어가 버려 한쪽 코를 막고 흥하며 다시 빼냈던 우픈 기억도 있습니다. 강냉이 뻥튀기는 껍질이 거칠어서 조금 덜 좋아했지만 떡국 뻥튀기만큼은 정말 특별했어요. 하얗고 동그란 떡국 뻥튀기를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 가득 퍼지는 고소함, 포만감, 그리고 사르르 녹아내리는 부드러움. 그 맛은 세상 어떤 과자와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골목에서 뻥튀기 소리를 듣는 날이 드물지만 그때 냄새와 소리 그리고 웃음소리는 아직도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하게 살아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잊을 수 없는 겨울의 가장 고소한 추억이니까요. 여러분도 뻥튀기 추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우리 함께 그 시절의 따뜻한 기억을 오래도록 나눠요. 거기 불량식품은 왜 맛있었을까? 학교 앞 골목 어귀에 있던 작은 문방구. 방과 후 친구들과 책가방을 메고 곧장 뛰어가던 그곳. 한쪽에는 공책과 일기장, 형형색색의 스케치북이 줄지어 있고 책받침 사이로는 좋아하는 연예인 얼굴이 빼꼼 보이던 그때 그 문방구 풍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지 않으신가요? 그 시절 문방구에는 참으로 여러가지 물건들이 많았어요. 빨대 끝에 맺히던 그 작은 방울, 칼라 풍선. 숨을 크게 들이마셔 불면 둥그런 풍선이 피어나던 순간의 설렘. 조심스레 불다가 펑 하고 터지면 괜히 친구 탓을 하며 웃고 다시 빨대 끝에 끈적한 것을 발라불었죠. 필통은 자석으로 딸깍 열고 닫히던 다용도 필통. 표면에는 그 시절 유행하던 만화 캐릭터가 그려 있었어요. 안에는 연필과 자, 키다리 샤프심 제도 샤프가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지우개는 따로 넣을 수 있는 직각사각형의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방구 제일 중앙에는 사파 연필 깎기. 칼로 연필을 깎던 시절. 샤파 연필 깎기는 학생들 사이에 최고의 아이템이었죠. 샤파 연필 깎기에 연필을 넣고 돌리면 삭삭 소리와 함께 나무 냄새가 나며 연필이 뾰족하게 이쁘게 깎여 나왔죠. 색종이도 메이커별로 여러 종류가 있었어요. 색종이를 곱게 접어 종이약을 만들던 시간도 있었죠. 그리고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문방구 앞 작은 오락기 앞에 둘러앉던 순간을요. 작은 아이 둘이 어깨를 맞대고 앉으면 딱 맞는 사이즈의 오락기. 조이스틱을 열심히 흔들고 5개 버튼을 번갈아 누르며 한 판 더,
를 외치던 뜨거운 경쟁. 그리고 문방구 앞에 걸려있던 종이 뽑기. 손에 땀을 쥐고 뽑았는데 허무하게 꽝이 나오면 다음엔 꼭 나올 거야 하며 다시 돈을 꺼내던 우리. 그리고 불량식품. 살살 풀어 먹어야 했던 먹는 테이프. 한 번에 먹으면 도무지 녹지 않아서 덩어리째 씹어 먹었죠. 갈색과 남색으로 되어 있던 달달한 꾀돌이. 불에 살짝 구워 늘려 먹던 쫀득이. 약처럼 까먹던 알약 사탕까지. 입안 가득 달콤했던 추억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문방구 진열대에는 조립식 로봇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팔, 다리를 각자 붙이고 몸통에 넣어서 앞뒤를 끼우면 조립 완성인데 가장 약한 목 부분을 떼려고 돌리다가 몸통과 연결 부위가 뚝 끊어지면 본드로 붙이며 떨어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실에 주렁주렁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던 작은 인형들. 뽀빠이 파이프, 나팔, 빨간 돼지 저금통. 그리고 아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던 비비탄 총. 베레타 우지 같은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그 시절의 작은 영웅의 무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문방구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꿈과 우정,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자라던 놀이터였죠. 책받침 뒤에는 좋아하던 가수의 얼굴이, 그리고 문방구 앞 골목에는 친구들과의 웃음소리가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문방구는 점점 사라졌지만 그때의 추억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색연필 한 자루, 쫀득이 한 줄, 조그만 오락기 하나가 우리에게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을 주던 시절. 그 소중한 기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따뜻한 빛으로 남아있네요. 혹시 여러분도 그 시절 문방구의 향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의 추억 속 문방구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그 시절을 더 오래 간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원 주고 빨아먹고 당겨먹고 딱 100원이면 하루가 즐거웠던 시절이 있었어요. 달콤함을 천천히 녹이고 어른 흉내도 내고 친구들과 맛을 바꿔 먹던 그 중심엔 늘 아폴로가 있었죠. 학교 마치고 책가방도 벗기 전에 엄마 100원만 외치며 문방구로 달려갔어요. 봉지마다 색깔별로 들어있던 아폴로는 그야말로 우리에겐 보물 같은 존재였죠. 초코맛, 딸기맛, 바나나맛, 포도당맛까지 맛별로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딸기맛. 사러 가는 길부터 벌써 기분이 좋았죠. 그땐 왜 이름이 아폴로인지도 몰랐어요. 우주선 아폴로인가? 우주인이 먹던 간식인가? 가끔 궁금했지만 맛있어서 그냥 먹기만 했죠. 아폴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빨대 모양의 그 독특한 모습이에요. 한 번쯤 다 해보셨죠? 홍콩 영화 속 주인공처럼 입에 물고 후후 불며 주윤발 흉내내기. 아폴로 하나만 물었을 뿐인데 기분은 이미 액션 스타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먹는 방식도 성격 따라 달랐죠. 조용히 녹여서 쏙 빨아먹는 아이, 이빨로 눌러서 손가락으로 당겨 먹는 아이, 몇 개를 한꺼번에 넣고 와그작 씹는 아이. 저는 주로 두 번째였어요. 이빨로 눌러 당기면 달콤함이 쭉 올라오다 혀에 닿는 순간 사르르 퍼지는 단맛. 세상에 이렇게 달콤한 게 있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껴 먹겠다고 한두 개를 주머니에 넣어뒀다가 녹아서 끈적거리고 옷에 달라붙어 엄마께 혼난 적도 있었어요. 다 먹고 남은 건 빨대뿐. 안에 내용물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괜히 아깝고 덜 먹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엔 손가락으로 살살 돌려 녹인 다음 천천히 쏙 빨아먹었죠. 깔끔하게 비어있는 빨대를 보면 왠지 뿌듯하고 개운했어요. 봉지엔 웃고 있는 아이 그림이 있었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몰라 내기하곤 했죠. 뒤에 묶은 머리를 보고 여자라고 우기던 친구가 결국 이겼어요. 여러분은 어떤 맛을 가장 좋아하셨나요? 딸기의 새콤함? 초코의 진한 단맛? 아니면 바나나의 향긋함? 그 작은 간식 하나에 우리는 많은 감정과 추억을 담아뒀어요. 지금도 편의점에서 살 수 있지만 어린 시절 먹던 맛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아폴로에 녹아있는 건 맛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시간과 사람들, 그리고 그때 우리 자신이 아닐까요? 이 영상이 그 시절의 단맛을 떠올리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추억도 함께 나눠주세요.